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배움고등학교 지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원명을 보니까 AI는 어떻게 고대에 숨겨진 비밀을 풀고 있는가 이거죠. 자, 그럼 역시나 이 글의 핵심 내용은 어디에 있다? 어떻게 있다가 되겠네요. 그죠? 네, 자, how to, 그죠? 방법을 얘기해 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항상 우리가 글을 다룰 때 이유하고 방법, 자, 요걸 이제 중심으로 해서 글을 분석해 보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자주 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방법에 해당하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자, 이 글은 뭐 과학동화인가 뭐 어디 있는 거래요. 자, 기출지문이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2023년 봄 스페이스 X의 인턴 사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미국 텍사스주 스타 베이스로 차를 몰고 가던 대학생 루크 페리터. 자, 사람 이름 나왔죠? 중요할까? 당연히 중요합니다. 자, 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팟캐스트 진행자들은 대담한 목표를 내세운 어느 경진 대회에 관해 설명하고 있었다. 바로 2000년 된 두루마리 문서를 펼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내용을 읽는 것이 그 대회의 과제였다. 자,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죠? 문서가 있으면 종이 같은 거에 써 있을 텐데 거기 그 종이를 펼치지 않은 상태에서 내용을 읽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죠? 자, 그 고문서는 AD, 즉 기원 후 79년에 로마 도시 폼페이와 헤로쿨라네움을 덮친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땅속에 막 파묻혀 탄화된 파피루스 두루마리 문서의 일부였다. 자, 이건 이제 그래서 이제 조건이 뭐였냐면 화산 폭발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탄화됐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거는 이렇게 펼쳐 볼 수가 없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 두루마리를 손으로 펼친다면 산산조각이 나면서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모두 사라질 터였다. 그러니까 자, 기계 학습을 이용해 내부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참가자는 상금으로 100만 달러 이상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자, 뭐라고요? 기계 학습을 이용했대. 자, 그러면 이게 기계 학습이 뭔가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요거를 갖다가 알아내는 것이 이 글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새로운 고대 도서관을 발굴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가장 흥미로웠어요. 그것만으로 대단한 일이죠. 라고 페리터는 말한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고대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이렇게 탄화된 문서들, 그죠? 파피루스 된 문서들을 다 들여다 볼 수가 있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냥 저 두루마리 하나가 아니라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도서관 뭐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뭐 굳이 얘기하자면 인용을 쓰고 있는 거죠. 전개 방식 중에서. 자,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페리터는 본업인 우주 여행에 몰두했지만 밤과 주말에는 시간 여행과 흡사한 베수비오 챌린지에 시간을 할애했다. 자, 시간 여행과 흡사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거로 돌아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과거의 것을 현대에서 읽어보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자, 로마의 정치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장인이 소유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헤르쿨라 네움의 한 대저택에서 발굴된 이 두루마리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몰라요. 자, 그 내용을 알아내기 위해 대회 참가자들은 둘둘 말려있는 두루마리를 촬영한 기존의 3차원 자료를 해석하고, 자, 그래서 처음 어떻게 한다? 기존의 3차원 자료를 일단 해석을 해봤어. 그리고 미세한 물리적 차이를 도식화해 불에 그을린 문서를 판독할 수 있는 고유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했다. 자, 그렇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됐어? 탄화됐으니까 불에 그을린 것이죠. 자, 그러니 이거를 판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죠? 그리고 아까 그 글자가 있는 부분하고 종이 부분에 약간 다른 성질, 그 약간 다른 성질을 이용해서 글자를 뽑아내야 된다. 뭐 그림을 뽑아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했느냐?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이게 바로 전개 방식이 뭐다? 바로 과정이 되겠어요. 과정, 알겠죠? 네. 자, 과정을 다른 말로 하면 순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먼저 페리터는 탄화된 파피루스 상에서 탄소 기반의 잉크를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한 부분의 CT 자료를 분석했다.
자, 일단은 뭐라고? 탄화된 파피루스 위에 탄소 기반의 잉크를 식별하는 것, 그렇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파피루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잉크, 그죠? 자, 이것이 서로 당연히 성질이 다르겠죠. 자, 그러니 종이 위에가 아니라 파피루스 위에다가 이렇게 잉크의 흔적을 남겨놨으니 잉크와 잉크가 아닌 것을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당연히 이게 탄화됐기 때문에, 즉 다 타버렸기 때문에 구별이 쉽지 않고, 자, 그래서 잉크를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한 부분에 CT 자료를 분석을 했대요. 자, 이 대회 조직위는 초기의 결과를 공유한 참가자들에게 상급을 지급했기 때문에, 자, 이미 다른 참가자 한 명이 말라붙은 진흙과 흡사하지만 잉크의 존재를 시사할 가능성이 있는 잔금 무늬를 관찰해 보고한 상태였다. 자, 그러면 이제 잔금 무늬를 통해서 이거는 글자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자, 그래서 페리턴은 그 잔금 무늬에 초점을 맞춰주도록 기계 학습 모델을 훈련시켰다. 자, 그렇습니다. 잔금 무늬가 일종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잔금 무늬가 하나의 기준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AI한테 학습을 시키면 요거는 글자고 요거는 종이고 파피루스죠. 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게 된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기준이 마련됐으니까 이제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될 겁니다. 자, 미국 네브라스카 대학교로 돌아온 페리턴은 어느 토요일 밤늦게 두루마리의 다른 새로운 부분이 참가자들이 이용하는 웹사이트에 업로드됐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마침 모임 중이었던 그는 휴대전화로 데스크톱에 접속해 자신의 AI 모델에 새로 올라온 그 이미지를 입력을 했다 이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밤이었는데 참가자들의 웹사이트에 이게 올라갔다는 얘기가 들렸고, 자, 그래서 자신의 AI의 모델에 이런 이미지를 입력을 한 거죠. 자, 몇 시간 뒤에 휴대전화를 확인한 그는 그리스 글자 P라고 읽으면 되나? 하여튼 이거랑 이렇게 몇 글자가 수천 년을 건너와 자신의 눈앞에 반짝이는 광경을 목격했다. 즉 AI가 글자와 글자가 아닌 것 이것을 다 구분을 해줬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스캔 이렇게 데이터 처리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글자들을 그죠? 우리의 눈에 볼 수 있도록 보여줬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글자들은 보라색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의 일부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자, 이로 인해 페리턴은 이 두루마기가 수십 미터 깊이의 화산재 아래에 파묻힌 이래로 그 안에 적힌 단어를 처음으로 읽은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은 보라색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의 일부였다는 건데 그렇게 대단한 내용은 아니었네요. 그죠? 자,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CT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AI로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갖고서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글자를 뽑아냈다. 네, 이런 점이 이제 의미가 있는 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이 두루마리는 1700년대에 오늘날의 에르콜라노에서 우물을 파던 인물들이 매몰된 대저택을 발견한 것을 계기로 발굴된 약 1000년 전의 고문서 중 하나이다. 자, 그렇습니다. 자, 언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대저택, 그죠? 근데 이제 우물을 파던 인물들이 찾아낸 거죠. 처음에는 그냥 우물만 팔려고 그랬었는데 아니 이게 뭐지 하면서 발견한 건데요. 자, 근데 무려 1000점이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이죠. 학자들은 이 유물이 그리스 에피크로스 학파의 철학자이자 시인이었던 필로데무스의 그리스어 문헌 도서관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택인 줄 알았더니 도서관이었어요. 자, 다만 이 저택에서 아직 발굴되지 않은 구역에 그보다 더 큰 규모의 라틴어 문헌 도서관이 있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자, 이러한 도서관에는 그리스와 로마의 역사, 철학, 문학이 담긴 걸작들이 포함될 수 있을 수 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를 연구하는 사학자이자 팟캐스트 제작자인 게릿 라이언, 이름이 라이언이에요. 사자야. 자, 설사 두루마기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 해도 그 자체만으로도 고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만약 도서관을 찾아낸다면 그것은 고전 분야의 일대 혁명으로 기록될 것이다. 자, 왜? 이유는 고전 내용을 당시
파피루스로 원본이라고 합시다. 그죠? 당시의 원본. 자, 원본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수 있어서가 되겠죠. 그죠? 보통 이제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든가 아니면 뭐 글자를 이렇게 필사라고 그러죠. 복사, 이게 직접 써가지고 복사하는 식으로 전달이 됐기 때문에 내용 변형도 있었고 했는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원본 그대로 본다. 이렇다면 수천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가지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읽을 수 없다면 도서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그게 그렇죠. 부스러지기 쉬운 두루마리를 개봉하려던 초기의 시도로 인해 다수가 훼손됐으며 파피루스 학자들이 남은 조각을 이어붙여야 됐다. 골치가 아팠겠네, 그죠? 자, 미국 켄터키 대학교의 컴퓨터공학과 교수 브렌트 실즈. 뭐 항상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질문이든지 이름이 나오면 중요합니다. 자, 왜냐면 결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다. 뭐 이걸 가지고 또 얘기를 전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 이름이 나오면 항상 체크를 해주시고 이 사람이 무슨 주장을 했는가, 또 이 사람과 반대되는 주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뭐 이런 것들을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브렌트 실즈 씨가 뭐라고 했는지 들여다봐야 되겠죠. IT 기술 투자자인 넷 프리드먼과 데니얼 그로스와 공동으로 베수비오 챌린지를 주관했다. 그래, 아까 했던 그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실즈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잉크를 탐지하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두루마리를 펼치는 작업을 벌였다. 자,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대회 참가자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들은 이 대회를 주관함으로써 이 같은 비침습적 고대사 연구에 대한 절박성과 집단 지성 그리고 지원을 더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자, 그럼 비침습적이 뭐냐를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밑에 있다는데, 자, 여기 있습니다. 자, 피부를 관통하지 않거나 신체의 어떤 구멍도 통과하지 않고 질병 따위를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게 비침습이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의원에서 맞는 침 있잖아요, 그죠? 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살을 파고 들어가는데, 자, 그러니까 그렇게 파고들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고대사 연구에 대한 절박성과 집단 지성 그리고 지원을 더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페리터가 보라색을 발견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거 실제로 컬러를 발견했다는 것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뭐야? 글자. 그 AI를 이용해 가지고서 이제 글자를 알아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보라색입니다. 자, 전 진척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페리터는 2명의 다른 참가자들과 팀을 꾸렸다. 자, 그들은 2,000자가 넘는 15줄의 본문을 판독해 올해 초에 상금 $70만, 뭐 이걸 굳이 이렇게 이것도 알려줬어요? 9억 9천만 원이라고? 1,000만 원 채워서 10억 주면 안 돼? 자, 를 거머쥐는데 성공했다. 자, 이 성과는 140글자씩 내 글 구절을 해독하려던 원래 목표를 크게 상회한 결과였다. 자, 그래서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성과를 얻게 됐다 이런 얘기죠. 자, 세 사람은 각자 AI를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이용했다. 자, 드디어 이제 정말 본론이 나왔죠, 그죠? 자, AI를 어떻게 이용했느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른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 뭐가 돼? 차이점. 그죠? 자, 차이점이니까 대조가 되겠고, 요 차이점 내용이 당연히 선지나 문제로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네. 자, 그럼 어떻게 했냐? 역시 how to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색깔 좀 바꿔볼게요. 보라색이 됐네요. 자, 그러면 이집트 출신으로 독일 베를린에서 AI와 기계학습에 관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유세프 나데르. 아, 이름이 특이하네. 나데르 씨가 팀장을 맡아서 페리터와 마찬가지로 잉크 탐지 결과를 향상시키는데 주력했다. 그러니까 좀 더 선명하게, 그죠? 자, 나레드는 잠금 무늬를 수작업으로 분석하는 단계를 건너뛰고 훼손된 두루마리 조각에서,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 잠금 무늬 수작업 분석 단계는 해 안 해? 안 해요. 요건 안 합니다. 예. 자, 요거는 이제 안 하고요. 이제, 아이고, 색깔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까요? 이렇게 할까요? 더 이상 안 해, 그죠?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이건 안 하고, 훼손된 두루마리 조각에서 발견된 잉크에 초점을 맞추도록 자신의 모델을 훈련시켰다. 자, 어떻게 한다고? 두루마리 조각에서 발견된 잉크에, 그죠? 잉크에 잠금을 맞추도록 해서 자신의 모델을 훈련시켰다.
자, 그는 두루마리 내부 구조가 담긴 CT 영상에 자신의 모델을 적용시켰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뭐 두루마리 내부 구조가 담긴 CT 영상이 있고, 자, 거기다가 플러스 자신의 모델을 적용시켰다 이런 얘기죠. 네. 자, 그래서 화살표를 치자면은 요거를 이제 이렇게 했다. 네, 이런 얘기죠. 자신의 모델이 있고, 자, 그것을 두루마리 내부 구조가 담긴 CCTV 영상에 적용을 시켰다 이겁니다. 자, 이 CT 영상은 대회 조직위가 두루마리의 입자 가속기의 광선을 조사했다는 것은 이제 비췄다는 얘기입니다. 자, 광선을 비춰가지고 촬영한 것이다. 자, 이 절차 때문에 글자를 더욱 선명하고 정밀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입자 가속기의 광선을 어떻게 조사했냐 이런 거는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자, 중요한 내용도 아닌 것이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다? 바로 처음에는 이제 잠금무늬 위에선 잠금무늬 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양반은 어떻게? 잉크에, 그지? 자, 잉크에 초점을 맞추도록 모델을 훈련을 시킨 것이고,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아냈다는 건데, 자, 이 CT 영상은 대회 조직위가 두루마리 입자 가속기의 광선을 조사해 촬영한 것이었다. 자, 이 절차 덕분에 글자를 더욱 선명하고 정밀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파트는 바로 어디가 될까? 바로 여기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스위스 바젤에 사는 컴퓨터 공학자인 팀원 줄리안 슐리거. 이렇게 사람이 많이 나와. 그죠? 자, 누구? 슐리거 씨. 자, 3차원 영상에서 수천 개의 단면으로 겹겹이 층을 이룬 두루마리를 디지털 방식으로 펼치는 방법을 강구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엔 어떻게? 수천 개의 단면으로 겹겹이 층을 이룬 두루마리. 되게 많은 거야. 자, 그죠? 자, 그래서 디지털 방식으로 펼치는 방법을 강구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펼쳐? 펼쳤다는 것은 뭐예요? 눈으로 봤다는 얘기, 볼 수 있게 해놨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걸 갖다가 말려있는 것을 갖다가 마치 펼쳐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한테 시각적으로 보여줬다. 뭐 이렇게 추측이 가능하죠. 자, 그럼 계속 봅시다. 다 단면을 통해 각각의 층을 추적한 뒤에 디지털 기술로 펴는 노동 집약적인 작업이었다. 자, 그렇습니다. 자, 단면을 통해서 각각의 층을 추적을 해. 그런 다음에 디지털 기술로 편다 이거죠. 자, 슐리거는 AI를 이용해 이 작업을 자동화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근데 심지어 어때? 이걸 하나하나 이제 노동주의 집약적이라고 했으니까 사람이 이제 다 해줘야 되는데, 자, 그걸 어떻게 한다? AI를 이용하면 자동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는 영상 속의 어떤 지점들이 두루마리 층을 층의 구간에서 서로 인접하는지를 식별하는 모델을 구축했다. 어려워, 그죠? 자, 이 결과에 매료된 파피루스 학자들은 세 사람이 규명한 내용이 필로데무스가 집필했을 가능성이 있는 쾌락에 관한 명상록의 일부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대단하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어때요? 이 부분도 시험에 출제될 부분이 되겠죠. 왜냐하면 방법 부분이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 방법 부분 있잖아요. 자, 방법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요약 정리를 알겠죠? 자, 이 작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계속 자, 6번째 문단. 자, 대회가 2년차 말로 접어들자 조직위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다. 2023년만 해도 작년이네요. 자, 두루마리 하나의 5%를 해독하는 것이 였던 건 목표를 두루마리 4개의 90%로 상향하고 대회 첫 해에 개발된 기술을 확대한 것이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대회를 왜 하냐 이거지, 그지? 자, 이런 대회를 왜 해? 왜 하는데? 자, 왜 하느냐? 바로 더 높은 기술로 더 좋은 효율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새로 바뀌었죠? 자, 두루마리 4개, 그죠? 90%. 자, 이렇게 확대해서 더 높은 퀄리티를 만들어내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보존 상태가 양호한 약 300개의 두루마리와 1000개 이상의 다른 두루마리를 판독하기 위해서는 자동화 과정이 더 늘어날 것이다. 자,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작업은 원래 노동 집약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자, 이것을 자동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효율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자, 지금까지 이런 진전은 고전 학계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으며 학자들은 복원된 유물로부터 어떤 지식을 더 얻을 수 있을지 기대를 걸고 있다. 자, AI가 해독한 글을 처음 접한 순간은 한마디로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자, 역시 또 인용하고 있죠. 영국 옥스퍼드에서 대저택 유적지의 보존을 지원하는 헤르클라네움 학회의 회장 로버트 파울러, 계속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짜증나게. 자,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 책 한 권이 아닌 도서관 전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이지요. 자, 그야말로 영겁, 오랜 세월 내지는 영원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매우 아주 옛날 과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옛날 과거가 뭐야? 과거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는 덧붙인다. 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군요. 과학 동화가 아니라. 자,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있었던 글이라고 하네요. 바로 지난달 잡지네요, 그죠? 자, 그럼 학교에서 적어준 게 뭐 있나 한번 들여다봅시다. 위에서부터. 자, 1번 고문서 해독 경진대회 이런 챌린지에서 탄화된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문서 해독을 했다 이거죠, 그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페리터 이 양반이 챌린지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이고, 자, 그래서 더 나은 기술로 접근을 해봤다 이건 얘기죠. 자, 해서 두루마리 봤더니 이거는 이제 이 문헌도서관에 옛날 문서일 가능성이 있었고, 자, 그래서 고대에 대한 우리의 생각 등 어떤 증거물이 이제 나오니까 새로운 증거물이 나오게 되면 사람들의 인식도 또 상식도 다 바뀔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서 네 번째, 자, 두루마리를 개봉하려던 초기의 시도로 다수가 훼손됐는데 이 챌린지를 주관함으로써 비침습적 고대사 연구에 대한 절박성과 집단지성 지원을 강화하게 됐다. 자,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 그지? 그러니까 새롭게 사람들이 생각의 방향을 바꾸고 생각의 어떤 그 패턴을 바꾸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페리더 2명의 참가자들과 팀을 꾸려서 144글자씩 4구절을 해독하려던 원래 목표를 상회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밑에 볼까요? 자, 유세프 나데르. 자, 훼손된 두루마리 조각에서 발견된 잉크에 초점을 맞추도록 모델을 훈련했고요. CT 영상에 모델을 적용했고 글자를 더욱 선명하고 정밀하게 식별해봤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또 봐봐. 여기 보면 이름에 착화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자, 누가 뭐 했냐, 그지? 자, 누가 뭐 했냐, 그 다음에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자, 요것을 잘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네. 하나 더 적어볼게요. 누가 무엇을, 그죠? 누가 무엇을 어떻게, 그쵸? 자,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자, 줄리안 슐리거시는 두루마리를 디지털 방식으로 펼치는 방법을 강구를 했어요. 자, 그래서 단면을 통해 각각의 층을 추적한 뒤에 디지털 기술로 편 작업을 했다 이거죠. 자, AI를 이용해서 작동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적혀 있는데 왜 그러냐? 더 자세한 얘기를 하려면 관련 내용을 이만큼 알아야 되거든요. 이만큼 알아야 되는데 그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잖아. 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이제 수학 겉핥기식으로 소개만 하고 끝내고 있는 겁니다. 더 알아볼 사람은 더 알아봐라 뭐 이런 얘기겠죠. 네. 자, 그다음에 또 자, 두루마리 여기요. 자, 두루마리 내용이 필라데무스 지필 가능성이 높은 쾌락에 관한 명상록 일부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또 대회 2회차 두루마리에서는 여기서 이제 2회차에서는 두루마리 4개의 90% 해독을 목표로 설정하고 기술을 확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나은, 즉 더 효율적인 이 판독 절차, 판독 과정, 판독 방법을 연구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로 인해 고전학계와 학자들이 복원된 유물로 얻을 수 있는 지식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는 것이 이제 마무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락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